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2022년 5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세계지리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1번으로 갑니다. 자, 그림은 내지도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가라는 알 이드리시의 세계지도, 티오지도,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지도, 호넬강리 역대 국도지도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시면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예에 들어갈 가에 해당되는 지도는 호넬강리 역대 국도 지도죠. 자, 두 번째 지도의 위쪽이 남쪽을 가리키는 지도는 알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죠. 자, 세 번째 지구를 구체로 인식하여 제작된 지도는 위도와 경도가 그려져 있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입니다. 자, 그러면 남는 라는 티오 지도를 연결하시면 되죠. 자, 선택지 볼게요. 가에는 경의선망이 설정되어 있다. 호넬강리 역대국도 지도에는 위도 경도가 없습니다. 자, 이 중에서 위도 경도가 있는 지도는 프톨레마이오스 지도만 있어요. 자, 두 번째 나에는 아메리카가 표시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알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는 신대륙이 발견되기 이전에 만들어졌던 지도로 구대륙만 그려져 있습니다. 자, 3번에 지도의 위쪽이 북쪽을 가리킨다. 자,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는 지도의 위쪽이 북쪽이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에 이슬람교 세계관이 반영된 대표적인 지도는 메카가 가운데 그려져 있는 알 이드리시 세계 지도죠. 라 아니고요. 자, 5번에 최초 제작 시기는 이 중에서 고대 로마 시대 때 주로 제작되었던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가 가장 이릅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기후값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선생님 설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A, B 시기를 우리가 알지 못해요. 자, 1월, 7월을 A, B랑 연결을 하고 그리고 가나다 지역을 연결해야 되는데 가나다 지역이 지금 요 세 지역 중에 골라야 됩니다.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이 있고요. 자, 그리고 중국의 칭다오, 그리고 미국의 뉴욕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세 군데의 위치를 보니까 두 군데는 북반구고 한 군데는 남반구다라는 걸 우리가 일단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그래프에서 나타낸 값은 기후값 차인데 요건 해당 지역의 기후값에서 세 지역의 평균 기후값을 뺀 겁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값이 나오면 기온이 세 지역,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다라는 거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낮다라는 걸 의미하죠. 강수량도 마찬가지로 플러스가 많다, 마이너스가 적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자, 북반구가 지금 두 개가 있고요. 자, 남반구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반구 한 군데가 계절이 반대라는 것에 착안해서 남반구 하나를 먼저 골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1월, 7월을 고르지 않고서도 말이죠. 자, 먼저 여기 A 시기를 한번 볼게요. 자, A 시기를 보니까 다가 평균 기온이 자 플러스 한 12 정도로 평균보다 한 12도 정도가 높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가와 나는 기온이 다른 평균보다 낮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만 혼자 계절이 반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다가 혼자 남반구에 위치한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이다 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 시기가 남반구인 다가 평균 기온 차이가 플러스가 나오는 즉 기온이 높은 시기인 자 여름에 해당되는 시기를 A 시기로 고르면 되죠. 자, 그러면 요 A 시기는 몇 월이 된다? 1월이 돼야 맞는 거죠. 그럼 남는 B 시기는 7월이 돼야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1월, 7월을 골랐고 다까지 우리가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두 군데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중국의 칭다오랑 자 미국의 뉴욕이 있는데 자 둘을 보시면 요 가가 7월이 지금 B죠. 요 7월에 강수량 차이가 가가 플러스로 많이 올라옵니다. 자, 이 말은 7월에 비가 많이 온다. 자, 라는 건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요 가가 당연히 우리 계절풍에 영향을 받는 아시아의 자 칭타오를 가로 고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남는 날을 미국의 뉴욕으로 이렇게 골라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케이프타운이 다, 칭다오가 가, 그리고 뉴욕이 나 이렇게 찾아줍니다. 자, 그럼 선택지를 볼게요. 자, 1번에 A 시기는 7월, B 시기는 1월이다. 요거는 우리가 반대로 찾았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자, 2번에 A 시기 1월에 가, 자, 칭다오는 해양에서 불어오는 계절풍에 영향을 받는다.
1월에 가는 겨울이고 겨울에는 대륙에서 불어오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에 A식이 1월에 자, 다는 아열대공업대의 영향을 받는다. 자, 요 다가 기후가 지중해성 기후죠. 자, 지중해성 기후. 자, 그런데 남반구에 위치하기 때문에 자, 1월이 여름이고 이 여름이 건조하죠. 그럼 지중해성 기후가 여름이 건조하는데 영향을 주는 건 누구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까? 아열대, 고압대의 자,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그래서 1월에 다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는다. 자, 요 말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에 B식이 7월에 나에서는 수목농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자, 요 나는 온난 습윤기후 지역이죠. 그래서 수목농업 안 하는 지역입니다. 자, 수목농업이 활발한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 지역의 여름이 되겠죠. 자, 그리고 5번에 가다 중 겨울 강수 집중률은 가가 가장 높다. 가는 여름 강수 집중률이 가장 높아야 되고요. 겨울 강수 집중률은 상대적으로 지중해성 기후 같은 데가 더 높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는 세 도시에 가는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가는 에펠탑만 봐도 파리인 거 알겠네요. 맞죠? 자, 가는 파리. 자, 나는 지금 시드니고요. 오페라하우스를 보고 시드니 알 수 있고, 다는 예수상을 보고 리우데자네이루 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니면 위도 경도 같은 걸 좀 보셔도 괜찮고요. 자, 선택지를 볼게요. 자, 파벨라라는 불량 주거 지구는 브라질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다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자,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에 가는 다보다 도시 발달의 역사가 당연히 오래되었습니다. 자, 파리는 구대륙, 그다음 리우데자네이루는 신대륙에 위치하기 때문이죠. 자, 디귿에 기억은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되어 지역을 홍보하는 데 사용된다. 지리적 표시제라는 건 특산물에 등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디귿은 틀렸습니다. 자, 요 랜드마크 건축물을 가지고 장소 마케팅에 자,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리을에 니은은 공간 정보. 자, 공간 정보는 위치와 관련된 정보니까 위도경도 공간 정보 맞고요. 자, 기후 특징을 나타내는 디귿은 속성 정보에 해당이 되죠. 속성 정보는 그 지역의 특징을 설명하는 정보입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중남부 아프리카 내 네 국가의 상품 수출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옳은 거. 자, 먼저 이 나라를 볼게요. 자, 이 나라가 나이지리아입니다. 자, 나이지리아의 주요 수출품이 우리가 석유라는 걸 아니까 이 나에 석유가 포함되는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이 들어가야 맞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나라를 보겠습니다. 자, 이 나라가 에티오피아죠. 에티오피아의 주요 수출품을 우리는 커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요 가에 들어갈 건 커피가 반영되어 있는 농림 축산물이 돼야 맞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자동으로 5번이죠. 자, 그러면 다는 결과적으로 공업 제품이란 얘기인데 그래도 이 중에서 공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는 지금 찍혀 있는 나라 중에는 남아공이죠. 그래서 남아공이 다른 나라보다는 다 비중이 조금 높다라는 걸 가지고 공업 제품을 먼저 맞출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나이지리아와 에티오피아를 보고 석유, 커피를 광물 에너지 자원과 농림축산물로 연결하면 가장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5번 문제로 갈게요. 자, TV 여행 프로그램 내레이션 일부이다. 자,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거. 자, 글을 읽어볼게요. 유럽에 위치한 슬로베니아는 국토의 상당 부분이 퇴적암이자 탄산칼슘이 주성분인 기역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러면 이 기역의 암석은 석회암이죠. 자, 기억 선택지 보면 시멘트 공업의 원료이다. 자,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자, 그러면 석회암이 용식된 카르스트 지형이 주로 발달할 건데 여기에서 지표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형이 움푹 파인 와지, 돌리네와 탑 모양으로 바위산이 남아있는 탑 카르스트, 요거 두 개가 해당이 되겠죠. 정답은 너무 쉽게 1번이 나옵니다. 자, 디귿에 기반암이 빗물 지하수의 영향을 받아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동굴을 우리가 석회동굴이라고 하는데 이 석회동굴은 물에 녹는 작용인 용식작용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물리적 풍화의 과정에 해당되지 않고 화학적 풍화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은 틀렸고요. 자, 리을에 이 종유석은 대체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길이가 짧아지는 게 아니고 자꾸 탄산칼슘이 침전되면 길이가 길어지겠죠. 자, 짧아진다 아니고 길어진다가 맞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6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프는 네 국가의 인구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찾아야 될 나라가 나이지리아, 독일, 미국, 브라질입니다. 자, 제시된 게 유소년 부양비, 그리고 노년 부양비, 그리고 총 인구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나라들의 인구수를 알면 접근이 굉장히 편합니다. 자, 여기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이 중국, 인도 다음으로 세계 인구 3위죠. 그러면 동그라미 크기가 가장 큰 나라가 미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서는 인구가 가장 작은 나라가 독일이죠. 그래서 가를 독일 연결하고, 나이지리아하고 브라질은 인구가 2억 정도로 비슷하기 때문에 유소년 부양비로 자, 둘을 골라주시는 게 가장 편하겠죠. 그래서 유소년 부양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아프리카에 위치한 나이지리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남는 다는 브라질. 자,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건 인구 많은 나라들, 선생님이 세계 인구 순위 7위 국가까지 얘기해 준 것들 그게 기억이 나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이지리아 같은 아프리카 나라들은 유소년 부양비가 매우 높을 것이다. 그리고 선진국인 독일이나 미국은 노년 부양비가 높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가나다라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가는 나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라고 했는데, 자, 인구 밀도는 면적당 인구수죠. 자, 인구수는 나이지리아가 많지만 우리가 독일과 나이지리아의 정확한 면적을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1번 같은 걸 만나면 우리가 뭐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2번에 나는 나보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적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많기 때문에 나가 더 많아야 되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에 나는 가보다 국가 내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자, 국가 내 청장년층 인구 비율. 자, 청장년층 인구 비율을 알려면 자, 총부양비를 가지고 청장년 인구 비율을 판단할 수가 있죠. 여기서 자, 총부양비는 자, 유소년 부양비와 자, 노년 부양비를 더한 값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총부양비 값을 그래프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 하고 나중에 총부양비는 지금 누가 더 큽니까? 자, 봐봐. 나, 다의 유소년 부양비는 크게 차이 안 납니다. 근데 노년 부양비가 나가 더 높기 때문에 총부양비는 나가 다보다 지금 높아요. 자, 그런데 이 총부양비를 정확하게 구하는 공식은 이렇죠. 청장년층분의 비청장년층 비중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하잖아요. 자, 총부양비가 나가 다보다 높다는 얘기는 청장년 비율은 나가 다보다 적다는 걸 의미하죠. 자, 청장년 비율이 낮을수록 비청장년 비율은 높기 때문에 총부양비는 높은 거죠. 나가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 반대로 다는 청장년 비율이 높고 비청장년 비율이 낮기 때문에 총부양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거죠. 그래서 청장년 비율은 다하고 나중에 누가 높아야 된다. 다가 더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에 라는 가보다 중위 연령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중위 연령은 노년층 비중이 높은 쪽으로 갈수록 중위 연령이 높기 때문에 자, 독일인 가가 더 높아야 되죠.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높기 때문에 나이지리아보다는 미국이 더 높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으면 가나다라 나라를 고르지 않고도 무조건 정답은 3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청장년 인구 비율은 이 표에서 총부양비를 알면 바로 그냥 알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무조건 나라를 잘못 고르셨다 하더라도 수학적으로 무조건 참인 정답인 3번을 무조건 골라야 되시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7번으로 갈게요. 가다 가축의 사육투수 상위 5개국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가나다는 돼지, 소, 양 중에 하나고, 자, 그리고 ABC는 미국, 인도, 중국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브라질이 1등이라는 걸 보고 우리가 가는 소를 바로 찾을 수가 있죠. 그러면 소에서 2등 국가를 인도로 잡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A에다가 우리가 인도를 써줄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여기서 나가 호주가 지금 3등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건조한 호주에서는 돼지는 순위에 들어올 수 없지만 양은 순위에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나가 양, 다가 돼지입니다. 자, 그리고 돼지나 양이나 둘 다 공통적으로 1등 하는 나라는 우리가 중국이라는 걸 알죠. 그래서 C를 중국, 그러면 남는 B는 미국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자, 1번을 볼게요. 이슬람교 신자들이 섭취를 금기시하는 건 돼지죠. 답니다. 1번 틀렸고요. 자, 나, 양은 모직공업의 원료로 이용되면서 가치가 높아졌다. 이게 정답이죠. 자, 정답은 2번. 자, 3번에 벼농사 지역에서 노동력 대체에 효과가 큰 건 소입니다. 가죠. 자, 4번에 1인당 육류 소비량은 인도하고 미국 중에 선진국이 미국이 1인당 육류 소비량이 많죠. 자, 4번 틀렸고. 5번에 BC 모두 아시아에 위치한다. 미국은 아시아가 아니죠. 5번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8번 갑니다. 자, 몬순 아시아 두 시기 강수량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1월, 7월 중에 하나를 골라볼게요. 자, 전체적으로 몬순 아시아 쪽이 강수량이 많은 시기가 7월이죠. 그래서 가는 적도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강수량이 적지만 나는 전반적으로 몬순 아시아에서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자, 나가 7월이 되고요. 자, 가가 1월이 됩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가시기 1월에 A는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는다.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으면 강수량이 많아야 되지만 자, 가시기에 A는 강수량이 지금 적죠. 그럼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나시기 B는 아열대공업대의 영향을 받는다. 자, B가 적도 근처이기 때문에 아열대공업대의 영향은 1년 내내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나시기 낮길이는 B가 C보다 길다. 나시기가 7월이잖아. 7월은 낮 길이가 북쪽으로 갈수록 길어지는 거죠. 그러면 C가 더 길어야 된다.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가시기 1월은 나시기 7월보다 벼 재배에 더 유리하다. 자, 벼 재배는 여름에 더 유리하니까 당연히 7월에 더 유리합니다.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A, C중 가나 시기간 평균 기온 차이는 C가 가장 크다. 가나 시기간 평균 기온 차이를 우리가 연교차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자, 연교차는 위도가 높은 곳으로 갈수록 크기 때문에 C가 가장 큰 게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9번으로 갑니다.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주요 민족 구성 및 총인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일단 제시된 나라들을 볼게요. 멕시코가 있고요. 자, 브라질이 있고, 자, 아르헨티나. 이 세 나라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총 인구를 가지고 일단 가나다 나라를 먼저 잡아볼게요. 총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브라질이니까 자, 가가 브라질. 자,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멕시코죠. 자, 브라질, 멕시코가 라틴 아메리카 인구 투톱이잖아. 그래서 브라질, 멕시코. 그 다음에 남는 달은 아르헨티나. 일단 나라 연결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인종을 찾아볼게요. 다 나라가 아르헨티나인데 이 아르헨티나에서 요 B 비중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이 B가 유럽계 백인이죠. 자, 그리고 멕시코인 나에서 C의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 C가 혼혈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남는 A는 원주민이죠. 자, 이렇게 우리 인종까지 다 찾아봤습니다. 자, 선택지를 볼게요. 가는 다보다 브라질은 아르헨티나보다 유럽계 인구가 적다. 자, 유럽계 인구 비율은 아르헨티나가 높더라도 유럽계 인구는 브라질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총 인구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나는 가보다 국가 내 포르투갈어 사용자 비율이 높다. 이 세 나라 중에서 포르투갈어를 쓰는 나라는 브라질이죠. 그래서 브라질이 포르투갈어 사용자 비율이 높아야 됩니다. 2번 틀렸고 3번에 인구 밀도 면적당 인구수인데 아르헨티나하고 멕시코 중에 아르헨티나가 면적이 더 넓고 인구가 더 적기 때문에 다가 인구 밀도가 더 낮아야 됩니다.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A는 B보다 대체로 중남부 아메리카에서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다. 지위가 더 높은 건 유럽계 백인이지. 그러면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중남부 아메리카 내 총 인구가 가장 많은 인종은 혼혈이니까 C가 A보다 당연히 많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0번 갈게요. AF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찾아야 될 게 드럼린, 메사, 모레인, 사구, 선상지, 플라에호 중에 고릅니다. 자, 먼저 A가 자, 여기 후퇴하는 빙하라는 게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왼쪽은 빙하 지형 쪽에서 우리가 골라야 되죠. 자, 빙하 지형은 이렇게 두 개입니다. 드럼린과 그리고 모레인 이 두 개인데 A는 빙하가 확장한 끝부분 빙하 말단부에 이렇게 퇴적된 지형이죠. 이 A 지형은 모레인. 자, B는 볼록한 언덕 모양으로 퇴적된 지형이니까 자, B는 드럼린입니다. 자, 그리고 건조 지형 쪽에서 나머지 지형을 골라볼게요. 자, 탁자 모양의 지형이 나타나는 C가 메사고요.
자, 그리고 D는 사구죠. 혹은 뭐 바르한이라고 해도 되고, 자, E는 경사급변점에서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유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 지형인 선상치. 자, F는 지금 물이 고여 있는 걸로 봤을 때 비가 올 때만 물이 고이는 호수인 플라야호죠. 자, 선택지 풀겠습니다. 자, 융빙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다. 자, 요거는 에스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A에 대한 설명 아니고, 자, A는 빙하가 운반된 물질이 퇴적된 거지 빙하 녹은 물에 의해서 퇴적된 건 아니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은 에스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2번에 C는 빙하의 차별 침식으로 형성된 바위 기둥이 아니고, 여기는 빙하의 작용으로 형성된 게 아니고 건조 지형에서 자, 경암층과 연암층의 차별적인 풍화 침식으로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에 이 선상지가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지형은 우리는 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쉽게 3번 나오죠. 자, 4번에 F의 물은 농업용수로 이용한다. 야, 이거 무조건 틀립니다. 자, 플라야는 별명이 염호잖아. 그래서 염분 농도가 높은 호수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절대 이용할 수 없죠. 자, 5번에 B와 D는 주로 바람에 운반된 물질이 퇴적되어 형성된다. 자, 드럼리는 빙하가 운반시킨 거고, 사구만 바람에 운반된 물질이 퇴적된 거죠. 그래서 B는 틀렸고 D만 맞습니다. 자, 5번 틀렸죠.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입니다.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두 국가의 AB 작물별 생산량 및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걸 골라볼게요. 찾아야 될 나라는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 자, 둘 중에 하나고, 그리고 AB는 대추야자 올리브 중에서 연결하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가가 낮고 나가 높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국토가 대부분 사막이라 농업이 발달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죠. 그래서 가가 사우디. 자, 나가 터키입니다. 자, 그러면 사우디에서는 B의 생산량이 더 많기 때문에 사막에서 생산이 가능한 대추야자가 자, B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남는 A를 올리브로 연결할 수 있죠. 올리브는 지중해성 기후에서 많이 생산하는데, 자, 터키가 또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 넓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선택지 볼게요. 자, 1번에 가는 지중해에 접해 있다. 자, 아니고, 자, 지중해에 접해 있는 나라는 터키고, 자, 이슬람교의 기원지가 있는 곳은 사우디죠. 이슬람교 기원지 어디입니까? 메카죠. 자, 3번에 가는 나보다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가 높다. 자, 사우디아라비아는 광업이나 토목 건설업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 조금 힘쓰고 험한 일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 남자 노동자들이 많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는 사우디가 더 높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미리트, 카타르 같은 석유 재벌국들은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많고,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남자가 많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4번에 인구 밀도는, 자, 터키, 사우디 중에 터키가 인구가 더 많은데 면적이 더 좁기 때문에 터키가 인구 밀도가 더 높아야 됩니다. 자, 5번에 사막기후 지역의 주민들은 대추야자를 더 많이 소비를 하겠죠. 자, 그러면 5번도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12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누적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누적 강수량은 1월부터 해당 월까지의 강수량을 합한 값이고요. 12월의 누적 강수량이 연 강수량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가를, 자, 먼저 골라볼게요. 가의 12월의 누적 강수량이 채 200mm가 되질 않습니다. 연 강수량이 250mm보다 작기 때문에 이 가는 사막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지도에 표시된 지점 중에 확실히 사막인 곳은 여기입니다. 사하라 사막이 위치한 수단, 여기를 가로. 자, 먼저 연결할게요. 자, 두 번째 선생님이 일단 가를 해결했고, 자, 두 번째 다를 해결해 볼 겁니다. 자, 다가 누적 강수량이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간다는 얘기는 건기가 없고 연중 비가 온다는 뜻이야. 연중 수비나다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점이 찍혀 있는 지점 중에 적도가 통과하는 여기가 연중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아서 1년 내내 비가 오는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이 되죠. 그래서 달을 여기로 자,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 달을 자, 먼저 해결을 했어요. 자, 그러면 남는 둘 중에 조금 보기 편한 라를 가지고
두 지역을 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를 보면 처음에는 좀 올라가다가, 자, 누적 강수량이 올라가는 시기는 우기란 얘기잖아. 처음에 우기였다가, 자, 5, 6, 7, 8, 9까지 누적 강수량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자, 이때가 건기란 얘기고, 다시 10월, 11월, 12월 이때는 다시 누적 강수량이 올라가니까 우기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7월을 중심으로 건기가 나타나고 1월을 중심으로 우기가 나타나는 곳은 북반구, 남반구 사바나 중에 남반구 사바나에 해당되는 여기죠. 그래서 우리는 라를 여기로 골라줍니다. 그럼 라를 해결했고요. 남는 나를 여기로, 자, 연결하시면 되죠. 그래서 가나다라. 자, 여기서는 북쪽에서부터 가나다라. 자, 이렇게 우리가 찾은 겁니다. 자, 선택지를 볼게요. 가는 나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연교차는 위도가 높은 곳이 크기 때문에 가, 나 중에는 가가 더 연교차가 크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에 나는 나보다 식생 밀도가 높다. 식생 밀도는 연중수비는 다가 더 높아야 되죠. 그럼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을 볼게요. 다는 나보다 4월 강수량이 많다. 다하고 나를 비교해야 되니까 요거를 좀 깔끔하게 지우고 쌤이 설명을 해볼게. 자, 다와 나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다는 3월에서 4월에 올라가는 강수량을 보면 되죠. 자, 다가 지금 요거다. 자, 다는 요렇게 3월에서 4월 요렇게 올라갔어. 자, 그런데 나는 지금 요렇게 올라간 거잖아. 요렇게. 자, 그러면 4월의 강수량은 자, 빨간색으로 표시한 라가 더 많은 거죠. 3월의 누적 강수량에서 4월의 누적 강수량이 자, 요 빨간색이 초록색에 역전한 거니까 자, 3번은 틀렸습니다. 자, 4번에 라는 가보다 남의 기선과의 최단 거리가 멀다. 자, 남의 기선은 남반구 23.5도잖아. 이거 마다가스카르 좀 지난다고. 그러니까 라가 가보다 당연히 남의 기선과의 최단 거리가 가까워야 되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멀다 아니고. 자, 5번에 1월의 낮길이는 남쪽으로 갈수록 길어야 되기 때문에 라가 제일 길고 그 다음 다, 나, 가 순이죠.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는 가나다라 순서로 길다가 아니고 짧다가 돼야지. 맞지?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3번 갈게요. 자, 표에 가다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거. 자, 미국 최대 도시 월스트리트 이런 말이 있어. 국제연합 본부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가는 뉴욕이라는 걸 너무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자, 나는 유럽에 위치한 최상위 세계 도시 바로 런던이죠. 최상위 세계 도시는 뉴욕, 런던, 도쿄 저 세 개입니다. 그리고 템스강, 빅벤, 자, 이런 힌트도 있네요. 자, 그리고 다나 미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 태평양 연안의 거점 도시, 그리고 할리우드가 있는 이곳은 LA죠. 자, 선택지 볼게요. 자, 나는 해당 국가의 수도이다. 런던은 영국의 수도 맞죠? 자, 기억 맞고. 자, 니은에 가의 인구는 다의 인구의 2배를 넘는다. 뉴욕, LA, 자, 2배 넘는다. 잘 모르겠으면 넘겨. 알겠어? 미국의 도시 인구 정확하게 공부 안 했잖아. 자, 그리고 요거는 일단 물음표 하고 넘어가 봐. 자, 디귿에 나는 다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 자, 여기서 런던은 서한 해양성기후 CFB, 자, LA는 지중해성기후입니다. 그러면 여름 강수 집중률은 자, 지중해성기후인 LA가 여름에 비가 안 오기 때문에 LA가 여름 강수 집중률이 더 낮아야 되죠. 그래서 런던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야 된다. 그래서 디귿이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미국의 선벨트에 속하는 곳은 서부의 LA만 선벨트지 뉴욕은 선벨트가 아니죠. 자, 리을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니은같이 우리가 배우지 않은 걸 그냥 나의 추측으로 마음대로 풀면 안 되는 거야. 자, 뉴욕 인구가 몇 명이고 LA 인구 몇 명이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외우면서 공부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니은 같은 거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셔도 정답을 고르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14번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종교별 신자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찾아야 될 종교가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고요. 지금 연결해야 될 나라가 인도네시아, 자, 스리랑카, 자, 미얀마, 자, 요 세 나라를 가나다랑 연결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색깔이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 자, 나하고 다가 요 C의 비율이 1등이고, 자, 가는 자, B의 비율이 1등인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게 스리랑카하고 미얀마는 불교가
1등인 나라죠. 자,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가 1등인 나라죠. 자, 1등이 2개가 나오는 C 종교가 자, 불교라는 걸 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는 자동으로 불교가 1등이 아닌 나라 인도네시아가 되겠죠. 자, 그럼 B 종교가 이슬람교, A 종교는 자동으로 힌두교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나 중에 요 A의 힌두교의 비중이 자, 2번째로 높은 이 나라가 스리랑카가 되어야 됩니다. 자, 스리랑카는 불교와 힌두교 간에 지역 갈등이, 자, 종교 갈등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힌두교 비중이 어느 정도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다는 미얀마가 되겠죠. 자, 선택지 골라볼게. 자, 기억에 신할리즈족과 타밀족 간의 갈등이 나타나는 나라는 스리랑카죠. 나입니다. 그래서 신할리즈족이 불교를 믿고 자, 타밀족이 힌두교를 믿죠. 그래서 요 두 민족 간에 민족 및 종교 갈등이 나타나는 나라는 스리랑카였습니다. 자,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에 가나는 모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회원국이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맞는데 스리랑카는 남부아시아에 있잖아. 그래서 스리랑카 때문에 니은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자동으로 나와버렸네요. 자, 디귿에 B는 C보다 기원한 시기가 낮다. 자, 종교의 기원 시기. 자, 제일 빠른 게 힌두교고. 자, 두 번째가 불교. 자, 세 번째가 그리스도교. 이슬람교가 주요 종교 중에는 가장 늦게 시작된 종교이기 때문에 이슬람교가 기원한 시기가 늦다. 자, 디귿의 설명 맞습니다. 자, 리을에 세계 신자 수는 그리스도교가 1등, 이슬람교가 2등, 힌두교가 3등, 불교가 4등이죠. 그래서 불교가 힌두교보다 적다 하는 리을의 설명 맞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서 나라는 잘못 골라도 종교만 잘 골라도 답은 3번 나오는 거죠. 자, 15번 갑니다.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다는 각각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중에 하나고 AC는 가다의 인구 1위 국가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왼쪽의 그래프에 도시 인구와 자, 촌락 인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도시 인구와 촌락 인구를 더해버리면 총 인구죠. 맞죠? 그래서 총 인구로 접근해서 대륙을 고르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 총 인구는 자, 촌락 인구랑 도시 인구를 더한 값이다. 그래서 x 더하기 y 값이 제일 큰 게 인구가 가장 많은 대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에 도시 인구와 촌락 인구의 합이 가장 큰 대륙이 가입니다. 그러면 가가 세 대륙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아프리카죠. 자, 그러면 나는 라틴 앵글로 중에 인구가 많은 라틴 아메리카가 나가 돼야 되고 이 중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앵글로 아메리카가 다가 돼야 되는 거죠. 도시 인구, 촌락 인구의 합이 가장 적기 때문에. 자, 그리고 가다의 인구 1위 국가 중에 ABC를 연결하는데 자, 인구 1위 국가가 라틴 아메리카에선 브라질이고 아프리카에선 나이지리아고 앵글로 아메리카에선 미국이죠. 그래서 ABC는 이 세 나라 중에서 연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도시화율의 변화인데 자, 도시화율이 현재 가장 낮은 나라가 아프리카에 위치한 나이지리아고요. 자, 미국과 브라질은 둘 다 도시화율이 높은데 가파르게 쫙 치고 올라온 A가 라틴 아메리카의 브라질이 되겠죠. 자, 미국은 브라질에 비해서 도시화가 된 시기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자, 옛날부터 높았던 자, B가 자, 미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A 브라질, B 미국, C 나이지리아 이렇게 연결하세요. 자, 1번에 나에는 세계 도시 체계의 최상위 계층에 속하는 도시가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는 없습니다. 최상위 계층에 속하는 도시하면 뉴욕, 런던, 자, 도쿄 요 세 개만 해당이 돼요. 자, 2번에 가는 다보다 2015년 지역 내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높기 때문에 앵글로 아메리카가 더 높아야 됩니다. 자, 3번에 A는 에스파니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 브라질은 에스파니어 아니고 포르투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죠. 자, 3번 틀렸고 4번에 C는 B보다 나이지리아는 미국보다 1인당 국내 총생산 적어야 됩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높은 거니까요. 자, 5번에 A 브라질은 라틴 아메리카 맞고요. B 미국은 다 앵글로 맞고 자, C 나이지리아는 각 아프리카에 속한다. 자, 정답은 5번이죠. 자, 16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기후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오른쪽에 자, 북극을 중심으로 하는 자, 원형의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저 위치를 잡으면 자, 여기가 지금 본초 장호선이에요. 자, 영국이 여기 있고요. 그럼 영국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유라시아 대륙이고, 자, 여기가 지금 그린란드고, 그리고 이쪽이 캐나다, 미국이 있는 북아메리카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겠네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최난의 기온이 자, 가장 높은 라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되겠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자, 위도가 낮다라는 걸 가지고 최난의 평균 기온이 자, 가장 높은 날을 사우디아라비아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또 강수량이 250mm보다 적죠. 250이 이 정도인데 요거보다 적잖아. 사우디아라비아는 사막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최난의 기온이 가장 낮은 얘를 볼게. 얘가 지금 0에서 10도 사이야. 그러면 가는 툰드라야. 맞죠? 그럼 툰드라 기후에 해당되는 지역은 여기죠. 알래스카의 북극해 주변, 여기를 가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가와 나를 최난의 기온을 가지고 먼저 연결을 했고요. 자, 그리고 나다를 볼게. 나다는 최난의 평균 기온은 비슷하지만 연교차가 나가 더 큽니다. 그러면 나가 연교차가 더 크다는 얘기는 자, 최한의 기온이 자, 나가 다보다 더 낮다는 얘기야. 맞죠? 자, 그러면 표시된 두 지점을 볼게. 여기랑 여기인데 하나는 대륙산, 하나는 대륙동안이잖아. 그럼 대륙동안이 겨울에 더 춥고 연교차가 더 커야 되죠. 그래서 나가 여기, 나가 여기. 자, 이렇게 골라버리시면 됩니다. 자, 선택지 볼게. 오아시스 농업 형태로 대추야자를 재배하는 곳은 사막이죠. 사막. 근데 가는 툰드라니까 틀렸고요. 자, 2번에 연중 수백 미터 두께의 얼음으로 덮여 있는 곳은 빙설기후인데 자, 다는 빙설기후가 아닙니다. 자, 다는 냉대기후에 해당이 되죠. 여기는. 자, 그래서 2번 틀렸고, 자, 3번에 침엽수림인 타이가가 넓게 나타나는 곳은 자, 냉대기후에 대한 설명인데 자, 라는 사막이죠. 그래서 여기 틀렸다. 자, 라는 사막이라서 틀렸다. 자, 4번에 나는 다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 자, 나는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위치해 있고요. 다는 유럽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니까 여름 강수 집중률은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대륙 동안이 나가 더 높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에 가라 중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나가 가장 작죠. 우리나라 지금 여기 있는데 우리나라랑 가장 가까운 게 지금 나죠. 자, 그래서 시차가 가장 작아야 된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6번입니다. 그래프는 화석 에너지 자원 가다의 국가별 생산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자, 찾아야 될 나라가 러시아, 미국, 사우디, 중국인데 자, 이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게 나가 C 국가가 50% 정도를 생산에 담당합니다. 자, 이게 석탄의 중국이죠. 자, 나 석탄, C 중국. 확실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석유, 천연가스를 골라야 되는데 석유는 사우디, 미국, 러시아 세 나라의 3강 체제라면 천연가스는 미국과 러시아의 2강 체제죠. 그래서 다가 A, B, D 세 나라가 고루고루 많이 생산하니까 다가 석유고요. 자, 가가 천연가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확실한 나라가 D예요. 자, D는 석유에서는 순위가 지금 3이지만 천연가스에서는 순위가 지금 굉장히 지금 2.9%밖에 안 돼. 맞죠? 그러면 이 나라가 지금 사우디죠. D가 사우디. 그리고 A, B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셔도 자,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은 선택지를 풀어보겠습니다. A, B는 고정하지 말고 바로 선택지를 풀어볼게. 자, 1번에 가는 나보다 연소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다. 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석탄이 더 많아야 되니까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상용화된 시기는 석탄이 더 빨라야 되지. 자, 그럼 이거 틀렸고. 자, 3번에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은 석유가 가장 높죠. 자, 3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을 먼저 볼게. A는 아시아, D는 앵글로 아메리카에 속한다 라고 했는데 사우디가 앵글로 아메리카가 아니잖아요. 그럼 5번 틀렸고요. 그리고 아시아 나라는 이 중에 중국하고 지금 사우디만 아시아인데 A는 절대 아시아는 아니잖아. 맞죠? A가 미국이나 러시아니까. 그래서 5번도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자동으로 4번이에요. 자,
중국이 석탄 수출을 못하고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B가 미국이건 러시아건 간에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현재 석유, 천연가스 둘 다 1등 하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B가 미국이고 A가 미국이고 자 B가 러시아긴 한데 자 미국, 러시아까지 잡지 못하더라도 자 답은 4번으로 고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18번 갑니다. 자, 다음은 온라인 지리학습 화면에 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이유 중 답글의 내용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A 지역이 여기가 북아일랜드죠. 북아일랜드. 그래서 북아일랜드는 개신교와 가톨릭교 간의 갈등 지역이다. 자 기억은 맞는 설명이죠. 자 개신교는 자 영국에서 이주간 자 앵글로족 그리고 가톨릭교는 이 지역 아일랜드 섬에 원래 거주하던 켈트족 이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와 가톨릭교 간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자 기억 맞고요. 자 B는 벨기에의 북부 지역이죠. 벨기에 북부 자 우리가 플랑드르 지방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여기는 네덜란드어를 쓰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쓰는 남부지방과 갈등이 있죠. 그래서 프랑스어를 사용한다. 이게 틀렸고 네덜란드어라고 해야 맞습니다. 자 C는 이탈리아 북부의 파다니아 지방인데요. 자 여기는 남부지방보다 소득 수준이 높아서 분리 독립을 요구를 하죠. 그래서 D가 맞고요. 자 D는 스페인의 카탈루냐 지방입니다. 카탈루냐 지방은 자 민족적으로,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다른 스페인의 다른 지역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 분리 독립을 요구하고 있지만 분리 독립에 성공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주민 투표를 했지만 분리 독립에 이르지 못했다 하는 리을의 설명도 맞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5번입니다. 자 19번입니다.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다, A, C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표시된 세 국가가 중국, 일본, 호주 자 이렇게 세 나라인데 자 이 중에서 국내 총생산만 가지고도 지금 가나다를 다 고를 수가 있겠네요. 자 요 국내 총생산이 가장 많은 나라가 나니까 자 나가 중국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다가 일본이고 자 인구가 적은 호주가 중국, 일본에 비해서 국내 총생산이 적죠. 그래서 가, 호주, 나, 중국, 다 일본 국내 총생산으로 접근해서 가나다를 맞춰냈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수출 대상국별 비율이 나옵니다. 자 일단 호주가 동아시아로의 수출 비율이 매우 높죠. 그래서 중국, 일본, 우리나라 세 나라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C가 호주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호주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 중국이죠. 중국으로 석탄, 철광석 같은 원자재를 많이 수출하죠. 자, 그리고 B는 일본이 됩니다. 그래서 C가 호주라는 것만 잡으시면 중국, 일본은 자동으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중국, 자, B가 일본이라는 것도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자, 선택지를 볼게요. 가는 나로의 수출액보다 호주는 중국으로의 수출액보다 일본으로의 수출액이 많다. 중국으로의 수출액이 더 많았죠. 그러면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도시화율은 선진국에서 더 높기 때문에 일본이 더 높죠. 자, 2번 틀렸고 다가 더 높아야 된다. 자, 3번에 A는 B보다 국가 내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중국보다 중국이 3차 산업 비율 요렇게. 자, 그리고 일본은 요렇게니까 자, 왼쪽 그래프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3번이 틀렸다는 걸요. 자, 4번에 B는 C보다 제조업 생산액이 많다. B가 일본, C가 호주인데 호주가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호주보다 일본이 더 발달하니까 제조업 생산액은 일본이 더 많죠.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에 A와 C는 몬순아시아, 호주는 오세아니아입니다. 자, 그리고 일본이 몬순아시아잖아. 그래서 B, C가 잘못되어 있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0번 환경 문제. 자, 가는 투발루라는 섬나라가 해수면 상승으로 물에 잠긴다 하는 거니까 가가 지구온난화를 설명하는 거고요. 자, 나가 아프리카 사헬지대에 자, 뭐 물이 한 방울도 없는 척박한 황무지로 변했다라는 힌트를 통해서 사막화 라는 걸 쉽게 파악할 수 있네요. 자, 기억에 지구온난화 해결을 위해 석탄 채굴업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면 석탄이 더 채굴해서
석탄을 더 사용하면 지구온난화가 더 가속화가 되겠죠. 그러면 기억은 틀렸고요. 석탄 사용이 지구온난화의 주 원인 중 하나니까 석탄 사용은 자제해야 지구온난화가 해결이 됩니다. 자, 니은에 나의 사례 지역으로 아라레를 들 수 있다. 아라레가 중앙아시아에서 사막화가 가장 심한 지역. 자, 니은 맞습니다. 자, 디귿에 나의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는 바젤 협약을 체결한 게 아니고 사막화 방지 협약을 체결한 거죠. 사막화 방지 협약. 자, 바젤 협약은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자 하는 협약입니다. 자, 디귿 틀렸고요. 자, 리을에 가로 인한 기후변화는 사막화의 원인 중 하나이다. 이것도 맞죠. 지구온난화에 의해 특정 지역이 강수량이 줄어들고 가뭄이 계속되면 사막화가 더 가속화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5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세계지리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선생님 해설이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혹시라도 선생님 해설에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께 댓글로 질문 주시면 제가 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